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무역 전쟁에 대해 침묵하던 워런 버핏이 마이크 앞에 나서다. 그리고 베이징 무역 협상 시작 위에 미국의 펜타닐 제한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유명 투자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민감한 이슈까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주주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워런 버핏이 섭니다. 올해 그의 등장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몇 달간 그가 극도로 조심스러운 침묵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세계 무역의 갈등, 애플 주식 매각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랜 기간 최대 보유 주식으로 유지해온 애플 지분을 대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침묵을 두고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큰 변동성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세계 각국은 이에 맞서 새로운 무역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버핏의 입은 곧 시장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마하로 몰려드는 수천 명의 주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 전문가들도 그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중요한 신호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한편 버핏은 공개적인 논쟁을 즐기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늘 조심스럽게 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로 시장의 흐름을 설명해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미국의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미국 주식을 살 때라며 담담하게 신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향해서는 쥐약 제곱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썼던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그는 조금 더 절제된 방식으로 의견을 내왔습니다. 올해 초 CBS 인터뷰에서는 관세는 일종의 전쟁 행위라고 평가했고 관세는 결국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버핏 특유의 유머도 담겼습니다. 관세를 내는 건 이빨 요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버핏은 무역 문제에 대해 20년 전부터 일관된 철학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는 2003년 기고문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수입증명서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세와 비슷한 구조를 지녔지만 특정 국가를 공격하지도 않고 특정 산업만 보호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였습니다. 그는 이 방식은 자유시장의 미덕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무역 균형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핏이 관세 자체를 지지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일관되게 자유무역과 시장 원칙을 중시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동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작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워런 버핏도 나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공유하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공식 입장을 내고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버크셔의 투자 행보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애플 지분을 상당 부분 매각한 후에도 버크셔는 여전히 750억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애플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직후 급락하면서 이 매각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했는지를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은 사상 최고치인 3,21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체 자산 대비로도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충분하며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버핏은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 투자하며 시장에 안정감을 줬고 동시에 큰 수익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주와 비주 모두 올해 들어 약 19%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3.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버핏의 판단과 자산 운용 방식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버크셔의 리서치 담당자들은 버핏은 정말 탁월한 사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전례 없는 현금 보유액은 그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시장 안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토요일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는 공개 비판을 삼가며도 때때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담하게 던져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무역이나 관세, 세계 경제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풀어낸다면 그 여운은 월가와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깊게 퍼질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짚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무게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펜타닐이라는 민감한 마약 이슈를 중심으로 다시금 협상 테이블을 차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무역 전면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의 무역 정책과 불공정한 산업 관행 그리고 마약 문제까지 겨냥하며 강경한 무역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제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양국 간 교역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열쇠로서 한 가지 사안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극도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약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그 근원지로 중국을 지목해왔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펜타닐의 전구체, 즉 원재료가 멕시코로 넘어가 범죄 조직의 손을 거쳐 미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 고위층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보 담당 차관인 왕샤오훈 공안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 측에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직접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협상의 실마리로 삼기 위해 왕 부장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거나 제3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며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외교적 타협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중국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부동산 위기, 물가 하락, 소비자 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무역 압박이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 관세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성실하게 협상에 나선다면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강경한 태도와는 상당히 달라진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한 셈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윤순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펜타닐 이슈는 양국이 새로운 협상에 물꼬를 트는데 매우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민감한 마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역 전반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기류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는 중국의 조치 없이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펜타닐 문제든 무역이든 중국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만 본격적인 관세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양국은 일부 품목에 한해 고율 관세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스마트폰과 일부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시 제외했고 중국은 반도체 장비 등을 보복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치는 상호 양보라기보다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에 더 가깝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제라드 디피포는 관세 면제를 통해 양측 모두 서로의 취약 지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국은 첨단 기술 수입에 민감하다는 현실이 명확해졌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중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가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반복적으로 중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현재 미국 측의 협상 제휴와 메시지를 진지하게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펜타닐 논의는 단순한 마약 단속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미중 양국이 장기간의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고 다시 외교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물론 이 창이 얼마나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 중국의 내부 경제 상황, 그리고 양측의 국민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 시장은 지금 그 창문이 열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양국이 내놓을 다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